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국밥, 라면, 햄버거 이런 거 먹어도 될까요? 다 드셔도 됩니다. 이것만 알면요.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리 문석규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라고 하면 식단으로 고구마, 닭가슴살, 소스 없는 샐러드 등 이른바 클린식만 고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부분이 오래 못 가고 그냥 빨리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제가 그냥 먹으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면 음식 자체를 피하게 되는데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되는 음식을 고구마, 닭가슴살, 현미밥, 샐러드, 오트밀,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절대 안 돼. 햄버거, 피자, 치킨, 술, 튀긴 음식, 밀가루, 빵 등등 이렇게 음식을 구분하는 마음가짐은 음식 자체를 좀 피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조절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 음식 자체를 나쁜 거 그냥 피해버리게 돼버리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음식을 제한한다는 생각은 박탈감을 줄 수가 있고 엄청난 식욕과 과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햇반과 닭가슴살, 아몬드를 먹으면 살이 빠질 것 같고 뚝배기 불고기를 먹으면 살이 찔 것 같겠지만 사실 둘 차이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칼로리는 49칼로리 정도, 탄수화물은 10g 이내, 지방은 5g 이내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닭가슴살이 살이 빠지고 뚝배기 불고기가 살이 찐다는 생각은 고정관념에서 조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체지방 연소는 무작정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양으로 먹고 있다면 분명히 살이 빠집니다. 여기서 탄수화물을 빵으로 먹던 밥으로 먹던 고구마를 먹던 어떤 음식으로 먹던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PT 회원분들도 보면은 빵도 먹어도 그리고 제육볶음 먹으면서도 충분히 프로필 촬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인바디 변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고정관념 없이 먹고 싶은 일반식을 먹으면서도 나에게 맞는 양으로 잘 조절만 하면은 체중은 쭉쭉 내려가고 골격근량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클린한 것과 클린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무작정 그냥 딱 이분할하지 말고 피하는 게 아니라 음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부터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유동적인 식사 조절이 가능해야 됩니다. 직업이 트레이너가 아닌 이상 매번 닭고야, 샐러드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리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유동적인 식사 조절 능력은 다이어트 그 이유를 생각했을 때도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요. 친구랑 술 한잔 마실 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치킨을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능력, 데이트할 때 맛있는 걸 즐기면서도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식사 조절 능력들이 장기적인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회사 동료들이 점심에 국밥을 먹자고 하는 상황에서 죄송한데 저 다이어트 중이라 샐러드 먹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냅다 잘리는 겁니다. 국밥 역시 나에게 맞게 적당히 조절해서 먹으면 됩니다. 국밥을 먹을 땐 최대한 살코기만 있는 수육국밥 같은 것을 드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밥을 미리 말아서 먹지 말고 그냥 좀 따로 나눠서 적당히 밥 따로, 국밥, 건더기 따로 이렇게 먹으면 충분합니다. 국물만 안 먹으면 돼요. 그리고 포만감을 좀 세심하게 살피면 됩니다. 백미밥을 뜨거운 국물에 말아서 먹게 되면 소화 흡수가 빨라지는 전분 구조로 바뀌게 되고 촉촉한 형태의 전분은 목 넘김이 수월해져서 식사 속도가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밥이 호로록 들어가는 겁니다. 살도 호로록 찌는 거예요. 만약 수육국밥이 없다면 돼지국밥도 흰색 지방층인 비계 부위가 적은 구성이라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서 포만감도 든든한 식사가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 다음날 식사까지 조절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식사 조절은 전날 술 먹었다고 다음날 굶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체계가 깨진 식욕 조절 호르몬과 영양 밸런스를 맞추는 식사를 말합니다. 알코올로 자극된 위에 육개장 사발면처럼 짜고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계란 2-3개 정도의 부드러운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과 칼슘 급원이 되는 황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아스파라 긴산이 풍부한 콩나물이 동시에 들어있는 황태 콩나물 해장국을 챙겨주는 거예요. 맛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예시 들어드린 것처럼 유동적인 식사 조절이 가능하다면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딱 제한하고 클린하지 않은 식사 이렇게 딱딱 구별해가면서 이렇게 딱 정해서 먹는 거는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식사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음식은 죄가 없어요. 사실 이게 적당히 피자를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피자를 먹더라도 죽지 않아요. 치즈볼 먹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적당히 먹으면 됩니다. 적당히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으로 태우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음식을 딱 이분할해서 좋고 나쁜 거로 나누는 게 아니라 적당히 양 조절하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인생을 길게, 다이어트는 평생 건강하게 보고 가셨으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식단이 너무 어렵고 좀 전문가한테 코칭도 받으면서 루틴을 짜고 싶다,
식단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핏블리에서 운영하는 힙서울 식단반이 있어요. 매진이 빨리 되지만 여러분들 빨리 티켓팅 하셔가지고 만약에 구매하실 수 있다면 한두 달만 제대로 배워도 좀 나한테 맞는 탄단지 비율을 맞출 수 있으니까 힙서울 식단반도 기회가 되면 한번 구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해외에서 식단반 듣고 계시는데 네. 어쩌다가 식단반을 해외에서 듣게 되셨어요? 현지 영양사한테 하려고 했었는데 접하는 음식이 다르다 보니까 재료가 다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한식을 먹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 두는 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한국인 영양사를 찾다 보니까 찾기 힘들고 해서 구독자로서 보다가 하신다고 하셔서 찾아보고 후기도 찾아보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신랑한테 얘기해서 구독을 하게 되었어요. 뭐가 제일 잘 맞으셨어요? 코칭 받으실 때? 코치님의 네. 잔소리? 아, 잔소리 말고 항상 어떻게 먹으라고 조언해주고 그다음에 응원을 되게 잘해줘요. 평소에 그 식단 코칭 받고 나서는 뉴질랜드에서는 어떻게 되세요? 뉴질랜드에서는 아침에 주로 집에서 챙겨 가고요. 사무실에서 먹고 그다음에 점심은 외식을 하고 저녁도 외식을 하고 외식을 제법 많이 하시네요. 외식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정말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메뉴나 먹었다면 요새는 그래도 생각을 해서 야채를 먼저 식단으로 나오는 야채를 먼저 먹는다든지 단백질의 양을 얼만큼 먹는 게 적당하다는 건지 그다음에 지방은 어느 정도만 먹어도 된다고 하고 또 탄수화물도 밥을 이렇게 반 정도 줄인다든지 그래서 좀 생각하고 먹어요. 식단반을 오래 들어보신 해외 구독자분이시잖아요. 네. 이게 다른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지 궁금해요. 저는 100% 추천을 하고요. 만약에 뭐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얼마나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트랙을 잡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그리고 이제 항상 영상도 올려주시잖아요. 뭐 영양학 이런 거 그거 보고 좀 더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도 받으면서 하면은 본인의 식습관을 더 잘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완전 추천합니다.